깨끗하게 조금 더 맑게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이 세상 깨끗하게 조금 더 맑게 우리가 만들어요. 장준환의 스펙트럼. 안녕하세요. 장준환의 스펙트럼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단어를 몇 개 드릴게요. 혹시 이 단어들의 공통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임진왜란 1592, 참하고도, 학교 가는 길, 상두야 학교 가자, 공부의 신, 근초고왕, 천추태후.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한 제목들이시죠? 아셨나요? 이 단어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KBS 프로그램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백홍종 촬영 감독님이 직접 촬영하신 프로그램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트앤 비즈니스 인터뷰 바로 이 주인공 백홍종 감독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100초 IP 브리핑 시간에는 선거 캠페인성과 관련된 저작권에 대한 브리핑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김유진과 함께하는 음악을 읽다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새로운 코너 준비했는데요. 예시카와 함께하는 아포가토 토크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조금 뒤에 김유진 씨 그리고 예시카 씨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첫 번째 순서 아트앤 비즈니스 인터뷰 KBS 백홍종 감독님과 함께합니다. 백홍종 감독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백홍종입니다. 제가 감독님을 뵀던 게 2006년, 7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감독님께서 참하고도로 방송대상 대상을 수상하시고요. 그때 당시에 촬영상도 타셨었죠? 예. 그때 제가 6편 중에, 참하고도 총 6편인데 6편 중에 그 마지막 마방하고 천년염정을 해서 방송대상 촬영상을 수상했었습니다. 그때 참하고도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또 감명 깊게 봤던 다큐멘터리인데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참하고도는. 이제 그 오지의 삶의 문화나 삶의 모습들을 이제 특히 참하고도 이쪽은 너무 오지라서 사람이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흔적들을 찾다 보면 지금 세상 급변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과거를 찾을 수 있고 삶의 이면들이나 모습들을 찾을 수 있어서 그런 단면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죠. 거긴 너무 오지니까 우리 어렸을 때 추억도 거기서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잖아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거기서 소금도 필요하고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 의식주 같은 경우 너무 특이한 게 많아서 그리고 이제 환경이 너무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없었던 거고 또 이제 종교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티벳이란 지역이 제가 학교 가는 길이라고 후에 그 애들이 어린 아이들을 학교로 오지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기 위한 교육열을 담은 프로그램. 학교 가는 길은 그 티벳인데 같은 티벳인데 이제 문화는 티벳권인데 인도 쪽이었고 참하고도는 중국 쪽. 참하고도 중국 쪽 티벳의 참하고도의 문화. 그러니까 차와 말이 교류하는 길을 참하고도로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다양한 그 필요로 하는 생필품도 있는데 거기 3,500, 한 3,000 정도 지나면 비타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 필요하고 비타민을 차를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는 또 말이 있으니까 말로 그러니까 워낙 험하니까 그 말을 통해서 무역 수단이 되고 생존 수단이 되고 문화 수단이 됐던 거죠.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그 촬영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 번에 느껴지는데요. 특별히 그런 어려운 촬영만 좀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저도 선진국도 많이 가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한 60여 개국 이상 돌아다녀서 아프리카도 한 11개국 갔다 왔던 것 같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비교적 좀 즐기는 편인데 전쟁터도 한 3번 갔다 왔는데 왜 그러면 이 오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 저는 67년생이니까 70년대 초의 모습들 초가집에 있었고 살았었고
그 책보 가지고 고무신 신고 학교 다녔던 저는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그런 추억들, 그리고 그때 당시엔 차를 타기가 힘드니까 어린 소년의 눈망울에서 한 번도 거기 현지 어린이는 차를 안 타본 친구들이거든요. 저희가 그 현지 사는 사람들의 한 2박 3일 걸어서 갈 거리를 접근해서 이제 차를 타고 갈 기회가 있었는데, 어린아이의 눈망울에서 차를 타고 싶어하는 눈망울이 너무 강해서 제가 잠깐 태워줬던 기억. 왜 그러면 저도 그 시절에 너무 차를 타고 싶어 했거든요. 비포장도를 달리면서 생전 처음 차를 타보는 그런 느낌, 그 느낌을 그 어린 소년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고, 또 이제 부모의 정, 가족 간의 정, 그리고 이제 의식주가 다르니까 지금은 모든 부엌이나 문화, 음식 이런 게 다 그러지만 아직도 거기서 어린 시절 우리가 먹었던 옥수수 가루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의식주를 해결하기도 하고, 이제 흙으로 흙집이라든지, 뭐 특히 티베트 쪽은 우리 소의 배설물, 말의 배설물로 말려서 땔감을 쓰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이, 뭐 저도 어렸을 때 지게지고 나무를 했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감정이입이 되니까 제 기억은 힘은 들을 수 있었지만 힘든 줄 모르고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일을 즐겼던 거죠. 정말 일을 즐기시는 거를 제가 옆에서 매년 지켜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이었죠? 얼마 전에 임진왜란으로 큰 상 또 수상하셨는데요. 미국 오셨었죠? 예. 라스베이거스에서 뉴욕 TVN 필름 페스티벌에서 임진왜란이 대상을 받았고, 저는 이제 더불어 촬영상까지 같이 수상에 돼서 저로서는 엄청 큰 영광을 누렸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경험들. 그런 부분 험불이라는 단어로 수상소감으로 말씀하셨었는데요.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많이 떨렸죠. 그런 기회, 그런 큰 무대를 쓸 기회가 저희는 많지 않고, 오히려 그런 큰 무대를 촬영할 기회, 옆에서 지켜볼 기회. 그래서 너무 떨렸는데, 또 이제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좀 적응은 안 됐는데 너무 기분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수상소감 연습 좀 하셨어요? 지금도 떨려요. 좀 머릿속에만 있고 누구한테 도움은 안 받았어요, 특별하게. 저 어린 시절 생각을 하면 제가 진짜 지금 말하는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하는데 시골에서 고무신 신고 다녔던 기억들이 있었고, 별 특별한 뛰어나거나 존재감 있게 살질 않아서, 그리고 이제 우연찮게 카메라를 만나서 세상 사는 즐거움,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즐거움, 더불어서 이제 다시 태어나도 이 촬영을 너무나 좋아했고 좋아할 것 같고 앞으로도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건 변함없고 이게 바로 제 수상 소감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불과 한 몇 주 전에 있었던 그 수상 소감을 직접 들어보신 것 같은데요. 한국말로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인터뷰 말씀드렸더니 감독님께서 저한테 처음으로 물어보신 게 장변 인터뷰 영어로 해?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아니요 한국말로 해요 이랬더니 너무너무 활짝 웃으셔가지고 당연히 한국말로 하죠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아직도 그 세대가, 저는 KBS 입사시험, 요즘 입사시험 토익, 토플, 영어를 너무나 잘하잖아요. 현지에서 뭐 어학연수도 갔다 오시고 지금 어학 교재들이 너무 좋아서. 근데 제가 KBS 입사했을 때만 해도 주관식으로 영작하면서 입사를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콩글리시에 익숙한 그런 세대라 그 좀 영어가 많이 푸어합니다. 몇 년도에 KBS에 입사하신 거죠? 94년대 입사해서 계속, 원래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KBS에 2번 합격했었어요. 시력 때문에 시력 제한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엑시머레이저라는 수술, 지금 라섹이 있었는데 초창기는 엑시머레이저를 수술하고 다시 응시해서 다시 시험 봤었고, 처음에는 제가 신방과 출신이라 기자 쪽을 지원했었는데 우연찮게 이쪽에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연출도 한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직접 촬영, 연출, 기획, 촬영, 연출, 편집, 생방송 진행까지 한 1년간 해본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연출을 맡으셨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었어요? 요즘 아침 방송에 다양한 특히 한국 쪽의 다양한 소식들,
제가 했던 거는 뭐 오지 가서 오지에 사는 삶을 한 10분 정도 해서 취재해서 편집해서 방송하고 생방송 진행했던 거, 뭐 맛 소식, 고향 소식, 아니면 지역의 각 그 한반도 각 지역의 다양한 모습들의 이면들을 취재해서 방송했었습니다.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어려운 거, 힘든 것만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좀 힘든 촬영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차마고도가 있었고요. 또 의계 8일간의 축제도 좀 어려운 촬영이죠. 그리고 학교 가는 길,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부제만 봐도 굉장히 힘든 촬영이고 어려운 촬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처음 드렸던 그 질문. 저는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일을 하려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학교 가는 길보다 더 힘들었던 거, 전쟁터도 갔었고 하루에 갯벌을 30km를 걸은 적도 있었고 사하라 사막에서는 한 영상 58도를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사람이 죽을 때를 가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취재를 하니까 해발 4,000, 5,000에서 히말라야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 살고 있잖아요.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단지 적응을 좀 늦게 할 뿐인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사하라 갔을 때도 제가 취재했던 거는 아목서브의 지주라고 250km를 4박 5일 동안 마라톤하는 그런 경주였는데 그 레이싱 더 플래닛이라고 좀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 돈 내고 4,500만 원 내고 항공기까지 포함하면 7,800 내고 거기를 직접 체험하면서 달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촬영하면서 그 모습을 생생하게 옆에서 목격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진짜 힘들 수는 있는데 너무 즐거웠던 남들이 상상하지 못할 사막에서 누워서 완전히 깜깜한 밤에 별똥별을 볼 수도 있었고 사막에 뛰고 나면 지나고 나면 시각각 변하는 대지의 풍경들을 내 눈안에 가득 담을 수 있었고 히말라야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개인적으로 항상 즐기면서 그 동영상도 촬영하고 프로그램도 촬영하지만 스틸로 사진으로 남겨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기록하지 않는 거는 다 우리 머릿속에 잊혀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인상적인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감흥들 느꼈던 어떤 감동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어빙하우스의 망각곡선처럼 그 아시겠지만 내가 갔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데 사진이나 영상을 남기면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의 추억들도 어렸을 때 지금 나이 드신 분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사진들을 보면서 친구들을 추억하게 되고 내 과거를 추억하게 되고 가족들의 어떤 그 모습들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지 내가 잃어버린 과거가 이런 게 있었구나 나도 모르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모습을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은 자식을 통해서 손자를 통해서 같이 공감하고 그 또 서로 추억을 그래서 가족 간의 정도 느끼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즐기면서 일을 하시는 거를 사실 저는 옆에서 매번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런 점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살아가시는 하루하루가 참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하시다 보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너무너무 멋진 장면들 눈에 담으시게 되잖아요. 그런 욕심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잘 전달해 드리고 싶은 욕심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 컨텐츠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좋은 기획이 있을 때 그 좋은 기획을 잘 표현해 내주시는 게 촬영 감독님이신데요. 그런 욕심적인 부분 어떻게 해결하세요? 저는 저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고 제가 했던 여태까지 저는 드라마를 한 10여 년 했었고 지금 이 촬영 일을 한 20여 년 이상 하면서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장점이 있잖아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장점을 흡수하고 좋은 쪽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제가 수상한 임진환 1592 같은 경우 혼자 했던 게 아니라 스태프들 간에 같이 특히 연출자하고 저하고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김한술 감독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드라마를 연출하지 않았던 유능한 PD거든요.
한 번도 연출 안 했던 윤호한 PD라니까 좀 갸우뚱하실 것 같은데 이 김한솔 PD가 직접 대본을 썼어요. 내가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건가를 끊임없이 고민을 했었고 저는 이제 KBS에서 한 연차가 되고 선배고 한 10여 년 동안 여러분이 뭐 어떤 드라마를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천추태호나 건축왕이 사극을 했었고 마지막에 착한 남자 요즘 많이 알고 계시는 송중기 나왔던 드라마를 제가 촬영을 했었으니까 그런 촬영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김한솔 PD가 대본을 쓰고 연출 경험은 없지만 어떤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전달할 건가를 해서 같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 그 경험들을 한 군데로 집중해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한 군데로 집중시키면서 잘 해보자 하는 이런 그 공감대가 형성돼서 작품도 잘 나오고 그리고 내가 조금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중요한 거는 계속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니까 뭐 임진왜란의 1호구이 같은 경우도 명량이란 영화도 있었지만 명량의 영화에 버금가게 뭐 때로는 뭐 또 잘 보신 분도 많고 이 드라마 그 TV 매체하고 영화 매체는 다르지만 그 적은 예산 가지고 그런 나름대로 많은 호응을 얻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늘 멋진 욕심이라고 감독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다큐멘터리 아까 영화 잠깐 말씀하셔서요. 학교 가는 길, 의계 그리고 참하고도는 영화화 됐었죠. 극장판으로도 만들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제가 그 방송 쪽에서는 영화로 만드는 게 쉽진 않은데 뭐 저한테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참하고도 우리의 8일간의 축제 학교 가는 길은 영화로 상영됐었고 임진왜란의 1호구이는 지금 영화판을 작업은 하고는 있는데 조금 그 다른 임진왜란 1호구이 후속판을 또 쓰고 있어서 대본을 쓰고 있어서 그 작업하고 맞물려서 영화 작업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압력은 있어요. 영화로 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작업들이 매체는 다른데 세상 사는 게 이제 경계가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휴대폰으로도 영화를 만들잖아요. 사진과 뭐 동영상의 경계, 영화, TV의 경계, 그리고 아마추어 프로 경계가 사라진 것 같아요. 뭐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세상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 때로는 불평등한 여러 가지 제약은 있지만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시도를 하면 그 제약도 장벽도 조금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이제 여러분이 좀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가는 길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100만 원 안팎, 200만 원도 안 되는 카메라로 그걸 다 찍은 거예요. 거기는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디오 카메라를 다 찍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로 다 만들었던 거고 그걸로 영화까지 만들었으니까 박찬경 감독의 바람만장이라는 영화는 그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서 방송을 그 영화로 개봉도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시각에서 지금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소식들도 다르고 뭐 SNS를 통해서 다양한 동영상도 접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우연치 않게 봤던 거 나는 저거 봤는데 여러분 SNS 통해서 보면 전혀 믿기지 않은 세상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었어 하는 그리고 각자의 장점이나 이상한 뭐 조금 다른 그런 세계를 여러분도 직접 만들 수 있고 여러분도 창작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경계가 없으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점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은 없을까요? 프로랑 아마추어의 경기가 무너지는 거요. 저희 입장에서는 쫓기는 입장인데 저희가 더 분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선의의 경쟁 아닐까요? 내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직접 도전해보고 지금 조금 장비가 뭐 비싸거나 싸거나 하면서 아마추어 프로 경계를 하는데 지금은 조금만 뭐 휴대폰을 사지 못할 형편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휴대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이 휴대폰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동영상, 스틸, 사진 다 되니까 그걸로
내가 생각했던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뭐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 사진 한 장 한 장씩 모여서 그걸 편집하는 것도 다 공개돼 있고 그런 걸 내가 생각했던 메시지를 그러면서 전 세계로 그 영상 언어는 만국 공통어 아닌가요? 그래서 그 음악을 깐다든지 지금 그 유튜브라는 데 보면 내 공유 음악이 있으니까 내가 촬영했던 걸로 음악을 깔고 세상 사람들한테 감동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해본 사람이 더 제가 개인적인 철학은 세상을 아는 만큼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직접 경험하고 직접 부딪혀보고 내가 경험한 만큼 다른 대안, 다른 설득력인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사진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촬영장에서 사진 많이 찍어서 올리시잖아요. 그 기억 하나하나를 다 추억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사진 재밌게 찍으시는 이유도 있으신가요? 제가 사진을 한 번도 배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한 번도 듣진 않았는데 내가 즐기고 내가 경험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네. 저렇게 해보니까 재밌네. 저는 제 직업이 너무 좋잖아요. 모든 게 피사체고 모든 게 신기한 건데 연예인도 있고 제가 가는 길이 다 남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할 세계를 이 좋은 피사체를 놓치면 저한테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거 가지고 때로는 유리에 반사된 모습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찍어보니까 더 재밌던데 이렇게 촬영하니까 더 재밌던데 사람들이 이렇게 웃으니까 더 재밌던데 우리 얼짱각도로 하잖아요.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도 맞춰보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느낌이 좋겠다 생각하면 여러분 직접 시도해보면 되거든요. 왜 그러면 여기 갓 결혼하신 분은 내 애를 하루에 한 번씩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65일 동안 애가 자라는 모습, 내 아이가, 내 딸이, 내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신기한 영상으로 내가 보면 얼마나 가족들 그걸 또 모아놓으면 이제 영상이라는 게 한 30장의 사진을 가지고 일출을 만드니까 그 360장이면 12초 동안 내 아이가 크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그걸 편집하는 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포털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편집하는 툴이 있으니까 그 툴로 편집하면 되니까 그러면 내가 편집해보면 이렇게 편집하면 좋고 저렇게 편집하면 좋으니까 이렇게도 영상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한번 만들어보고 사진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소품 여러분 그 처음에 휴대폰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우리 페이저 삐삐라고 하는 한국에서 삐삐라고 하는 그 문자 수신기 송수신기를 갑자기 그 문자 그 있었죠 삐삐라는 페이저 근데 여러분이 가족한테 받았던 소중한 생일 선물 졸업 선물 이런 거를 내가 사진으로 남겨놓지 않았으면 지금 보면 그 진짜 없어졌던 플라스틱으로 된 선물인데 그 느꼈던 감흥들을 그때 받으면서 그 기념품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아빠한테 저 선물 받았어 여자친구한테 저 선물 받았어 하는데 그 사진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감흥들은 머릿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라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잃어버린 추억들을 붙잡아 놓고 싶으시면 사진으로 잘 기록해 놓는 것도 사진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캡션이 언제 어느 때 몇 시에 지금은 휴대폰을 보면 그 GPS 주소까지 나와 있잖아요. 어디서 찍었는지 몇 시에 찍었는지 그게 여러분이 일기를 쓰고 그러시기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진이 일기가 되고 사진이 여러분의 과거가 되고 추억이 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이 감흥이 되고 때로는 그게 나와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소통이 되면서 감동을 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임진왜란 1592 하실 때도 촬영장 모습 많이 담아가지고 페이스북에도 올려주시고 그러셨는데요. 저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사진들. 저는 너무 그런 작업들이 즐거운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 초반기에 드라마 했을 때하고 지금 임진왜란 1592에 그 촬영을 하면서 만났던 스태프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시는 상두의 학교가자 드라마를 촬영했는데 그때 당시에 촬영장의 모습, 장비의 모습, 사람의 모습 이런 모습이 다 지금하고 비교하면 또 다르거든요. 그게 역사거든요. 그때 당시엔 전혀 못 느꼈어요. 사진을 찍을 때 구한말 사진을 찍을 때 사람들은 무심코 풀샷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전체.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 남대문 모습을 찍었다.
근데 그 사진 한 장을 통해서 건축가는 옛날 건물이 초가집이었구나. 또 의상을 연구한 분들은 의상이 저 한복이 하얀색이었고 밑에는 검정색이었는데 신발 보는 사람들은 머리 헤어 디자이너들은 헤어가 어땠는지 보는 관점에서 세상 보는 눈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사진이란 그 매체를 통해서 보는 느낌이 다 다른데 그런 느낌들을 자기만의 독특한 시각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록해두고 하면 진짜 흥미롭고 재밌는 작업이 아닐까요? 저는 너무 좋아하죠. 너무 흥미로워하고 매번 라이크 누르고 좋아요 하고. 이번에 데스크에 가셨잖아요. 우리가 데스크라고 하면은 프로모션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데스크가 되시면서 달라지신 점은 어떤 게 있으세요? 족쇄가 하나 채워져 있죠, 제 발에. 왜 그러면 저는 야전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은 제가 그 프로그램을 배정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좀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이 들으시면 노가대 10장이라고 할까요? 이걸 이렇게 하고 저걸 저렇게 하고 이 사람 이 근무를 짜고 하는데 저는 그런 가운데서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 일을 하고 싶어서 자원해서 일을 나가고 얼마 전에도 이틀반을 꼬박 썼어요. 그러니까 위장막이라고 하죠. 어떤 새를 관찰하고 하는 위장막 속에서 그야말로 꼬박 이틀간 센 적도 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라산을 6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올라가기도 힘든데 엄청나게 큰 망원 렌즈를 달린 장비와 그 드론 많이 요즘 촬영을 하는데 드론 장비, 제 노트북, 제가 사진을 좋아하니까 사진 카메라 렌즈하고 이런 액세서리를 들고 제가 메고 직접 올라가서 했는데 너무 즐거웠거든요. 왜 그러면 거기는 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협조를 얻어서 특별 허가를 얻은 사람만 일반 사람들은 허가를 내지 않으면 촬영을 하니까 저한테 그 야영할 수 있는 게 텐트를 치고 야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는 다른 사람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게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지옥인데 남들하고 특별한 그러면서 제가 다양한 남들이 보지 못했던 사진도 촬영할 수 있고 영상도 만들 수 있고 이게 프로그램으로 올해 방송 나왔는데 한라산의 정상의 모습들 시시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습들을 촬영해서 방송하고 또 이제 방송 보고 나서 잘 봤다고 하는 그런 보람을 쉽게 버릴 수는 없는 거죠. 아직도 현장이 더 어울리시는 감독님인데요. 오늘은 다른 때와 좀 다르게 보통 때는 영상미로서 또 영상으로서 감독님의 열정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청취자분들은 또 감독님의 목소리로 또 음향으로 열정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 하시고 싶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사람 냄새나는 프로그램, 사람과 호흡하는 프로그램 꼭 이거 해야 되겠다보다는 같이 느끼고 시대와 호흡하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그리고 저는 큰 목표는 아니고 제가 정년 퇴직하는 날까지 아니면 정년 퇴직하고 나서도 저는 사진과 이 일을 즐기려고 그런 즐거움을 저는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고 싶다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왜 그러면 그냥 이 자리에 머무르면 그냥 정체되는데 지금 끊임없이 뭐 세계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또 젊은 사람들의 세계관이 변하잖아요. 그 세상과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 카메라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세상이 흘러가는 역사가 변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도 자연스럽게 즐기고 호흡하고 하는 게 이상 재밌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감독님 하면은 카메라가 떠오르고요. 또 영상미가 떠오르고 언제나 더 좋은 작품으로 저희 찾아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